종이책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책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지혜는 한참 동안 소리로 전해지다가 문자로 기록됐죠. 사람들은 식물을 말리고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종이를 발명해 수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시대에 따라 모습을 바꿔왔지만 우리가 읽어온 이 모든 것이 전부 책입니다. 이제 종이책 다음에 올 새로운 책을 만나보도록 하죠. 일상에서 우리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통제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느낌에 시달리곤 한다. 한 게임 회사의 점심시간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제 목소리로 들리는 이 음성의 주인공은 저를 흉내낸 인공지능입니다. 옆집이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 너무 시끄러워진. 음성 합성 기술이란 글자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온경으로 물러난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김영하 작가님과 사내 스튜디오에서 한 20분 정도 음성 녹음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만든 음성 데이터를 가공을 하면 대략 한 10분 정도의 음성 합성 모델을 훈련하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Few things are easier to, more valuable to sell than time. In that perspective, the audiobook can be important. That maybe it can create a tradition of reading while driving for one thing, reading while doing your extra kilometers in the gym. 저는 오디오북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인간이 책을 접했던 어떤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가 읽어주는 그런 책을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오디오북의 성장 가능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디오북뿐 아닙니다. 책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그만큼 우리의 독서 방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든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북 스트리밍 서비스도 큰 인기죠. 이 월정액 구독 서비스가 14번째 나라예요.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되게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승현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용을 한 게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네. 기계에 의존하는 처지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다 보면 그래서 저희 타겟이 아이러니하게도 책을 안 사는 사람입니다. 책을 안 읽는 사람. 저는 책의 위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요. 전 국민의 50%가 1년에 두세 권 샀었어요. 이게 점점 줄어서 5%고요. 언젠간 4% 되고 3%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출판이에요. 그럼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거의 종말에 가깝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봐야 될 건 이제 독서가 위기인 것 같아요. 책의 시장, 책의 종말이라는 도구만이 갇혀 있으면 출판의 미래는 없습니다. 음악과 같은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20, 30년 전에 앨범 회사들, 음악 회사들이죠. 다 음원 시장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앨범이라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닌 거죠. 음악이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실은. 공연 시장이 앨범 시장보다 엄청나게 커 있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예요. 공급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도 독서입니다라고 하고 사용자들은 거기서 출발해서 책을 구매하기 시작하거든요. 새로운 책은 책의 세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종이책으로는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죠. 90년대엔 히트곡이 서너 달씩 인기 순위 1위에 오르곤 했습니다. 음반이 나오기도 전에 사전 예매 방식으로 팔린 음반이 10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인기 영화는 몇 달이나 상영관에 걸렸죠. 드라마 시청률은 50%를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유행의 주기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이책은 이런 속도전엔 승산이 없습니다. Oui, je crois qu'il y a de plus en plus, moins en moins de gens qui lisent des livres, tout simplement aussi parce que les autres supports ont amélioré leur qualité, notamment, je pense, aux plateformes de séries. Les séries offrent maintenant une écriture scénaristique de très grande qualité. 제가 이제 소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되게 힘이 없어요. 옛날과 달라서. 10년 전과 또 달라요. 되게 그 어떤 문학이 미치는, 책이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은 또 책 쓰고 싶어 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읽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읽기보다 쓰기를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 책은 이런 유행에 따라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연재되는 웹소설은 작가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조회수, 즉 인기죠.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많이 주변에서 우려를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료로 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책은 사서 보는 게 아니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유치한 글을 쓰는 작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이제 우려를 했는데, 웹소설 읽는 독자가 10,000명이면 그 중에 웹소설을 쓰는 작가는 9,000명일 거예요. 네. 오픈된 공간에 글이 딱 올려지는 순간 작가인 거죠. 쓰기의 즐거움을 공략한 책이 있는가 하면 독자와 작가의 거리를 좁혀 주목받은 책도 있는데요. 실험이라는 책인데 이게 책을 소재로 한 1인 방송, 이메일로 독자에게 글을 전송하는 방식도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쉽고 빠르고 재미까지 더해져야 통하는 걸까요? 성격을 바꾸지 않는 책들은 결국 뒤처지게 될까요? 원래 만화방 자주 오세요? 어렸을 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만화 대여점이 망하기 전 마지막 세대 맞아요. 걸쳐 있어요. 딱 마지막. 네. 그런 가게 오랜만에 오면 충격받는 게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봤던 시리즈인데 아직도 안 끝났나? 심화 저는 과장까지 네. 봤거든요. 네. 심화 과장. 지금 회장님 됐다면서요? 승진했어요. 지금 이렇게 웹툰으로 만화계는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종이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그렇게 휴대폰으로만 책을 보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종이책을 좀 좋아하시잖아요. 이미 우리 다 늙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틀린 걸까요? 우리는 이미? 그럴 수도 있어요. 디지털에 익숙해지면 종이책과 멀어질 것 같은데요.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구나. 네. 제가 하루에 보내드리는 글의 양은요. A4 용지 3장 정도의 글인데 그게 지하철에서 한 5분 정도 읽고 오늘의 포만감은 이 정도다라고 네네. 느껴지는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간이 쓰라를 구독하면서 매일매일 글을 읽는다고 느끼죠. 근데 네. 그 완독률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내고 구독을 하니까 네. 100명한테 보내면 거의 98명은 읽는 그 정도인데 네네. 매일 이메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읽는 경험들을 제공해서 그분들을 결국 책의 세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도 유튜브를 하시는데 책을 소개하시기도 하고 읽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매개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거쳐서 궁극에는 종이책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세계, 정말 알면 너무나 좋을 텐데 책의 이데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돕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2년 반 정도를 하면서 느낀 거는 분명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비독자에서 독자로 옮겨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댓글에 항상 댓글이나 제가 받는 메시지들에 그런 게 있어요. 책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별서점을 구독하고 책을 읽게 됐다.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 완독했어요. 막 이런 거. 저 다음 책 이제 읽으려고요. 유튜브 내에서만 끝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꾸준히 보다 보면 뭔가 좀 더 집어서 펼쳐보는 네. 마음의 허들 자체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아이고, 같아요. 있죠. 어떻게 해야 요즘 세대들이 책의 매력을 느끼게 될까요? 읽기에 새로운 경험을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는 북맥. 책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북팅. 저자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북토크도 있죠. 이런 시간이 쌓여가면 초보 독서가도 책 읽기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독서가가 되죠. 서울의 한 독서 모임을 찾았습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모임인가요? 그냥 책을 읽는 모임이에요? 편하게 책 읽고 같은 네. 주제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죠. 아, 그래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모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쉽지 않을 텐데요. 저도 옛날에 학생들한테 이거 글 읽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하는 명작 읽기라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은 24개 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요일마다 다양한 테마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숙제와 참가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생각에 여기 와서 독서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독서 모임에 20대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왜 책을 계속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무슨 인터넷, 유튜브, 뭐 넷플릭스라던가 뭐 왓챠 뭐 이런 데서도 쫙 볼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생각. 네, 그래서 책은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약간 이런 토론을 하면서 그 생각 자체를 좀 하면서의 약간의 그 희열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돈 주고 간다고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나 1년에 목표를 정해놓고 책 읽어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확실히 책을 읽으니까 내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마음의 위안을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자존감 얘기도 나오고 그냥 희열도 나오고 뭐 그런 거 보면 책을 읽으면 어떤 내가 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 해야 하는 일만 하고 뭐 정말 뭐 취업 준비만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 영혼과 정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런 걸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하도 즐길 거리가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게 많아져도 인간으로서 채우고 싶은 약간 지적 허영심이나 내가 약간 숭고한 일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주변에 뭐 책 많이 읽냐라고 하면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 책 읽는 거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바뀌었냐? 여전히 똑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독서 실태 조사 같은 거 사실 찾아보면은 독서 인구는 줄었는데 독서량은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옛날엔 책을 적게 읽었는데 이제는 소수의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걸로 그 해석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읽는 사람은 가치를 알게 되고 뭐 점점 더 많이 읽고 그렇게 하는데 안 읽는 분들은 그냥 다른 세계로. 네.
충분히 떠내려가고 재밌는 있다. 것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 느끼시는구나.